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리얼리티 1위 콘텐츠 맨해튼 소유하기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욕 맨해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서렌트 중개업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콘텐츠인데요. 영상을 보면 뉴욕의 부동산업자가 부자들한테 집을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돈을 엄청 퍼부으면서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지 매매할 때 인테리어를 묻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처음 입주할 때부터 매매를 할 걸 생각해서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동산의 가치는 인테리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는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솔직히 집은 주거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처음 집을 살 때부터 나중에 집을 되팔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죠. 그럼 우리들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인테리어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뭔지를 확인해 볼까요? 보통 크게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찝어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개성이 가득한 인테리어입니다. 형형색색의 패턴이나 무늬를 선호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예인들의 집을 따라해서 엄청 컬러풀하고 화려하게 집을 꾸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건 추후에 집을 내놓을 때 특정 취향이 겹치지 않는 이상 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특이한 취향들은 마음속에 고이.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공사.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 온전한 값을 다 받아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공사를 했을 때 기존에 공사를 했던 부분과 이격이 생기거나 마감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 전체의 무드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매매가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하는 셀프 인테리어. 세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말이 많은데 세린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이 전부 다 갈려나가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기는 이유는 맡길만 해서 맡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자여도 하게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된 집보다는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 집이 믿음이 가겠죠. 인테리어 업계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인테리어 사기 업체 거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매매를 위한 인테리어라고 하면 가장 깔끔하고 무난한 집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평면을 보시면 거실에 화장실이 알박혀 있는 형태의 도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대면형 주방을 원하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전면 철거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제안드린 레이아웃까지는 너무 좋다 하셨고 만족해 하셨는데 더 대화를 하다 보니 향후 5년 정도밖에 거주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고객님 이거 매도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셔서 계획을 전면 취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과감한 시도는 오히려 매매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기본에 충실한 공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아이폰을 보아도 굉장히 다채로운 여러 가지 컬러가 출시돼도 결국에는 블랙이랑 화이트가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대중들이 가장 무난한 것을 선호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테리어 설계 시에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해서 레이아웃이 짜여진 집들이 있어요. 세탁실과 런드리룸의 동선이 가깝다라고 하면 생활 동선, 가사의 노동 동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동선적인 공간의 계획을 잘 준비한 집이 집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단열, 무조건 단열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단열이 첫 번째 필수 조건이고요. 단열은 집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결로가 생겨 있는데 매수인들이 과연 그 집을 살까요? 단열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올려드린 구축 아파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샤시입니다. 샤시는 수명이란 게 분명히 존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단열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시가 너무 노후화됐다라고 하면 샤시를 한번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수납입니다. 수납은 사실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수납이 좀 적은 대신에 넓어 보여요 라는 것보다 이 집은 수납이 많아서 참 좋아요 라는 것이 더 잘 먹힌다는 얘기죠. 설계 디자인 시공을 하면서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서 후회한다 라는 말은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수납장의 디자인 역시 깔끔하고 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인테리어 팁을 드리자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들이 초고가 주택 거래, 똘똘한 한 채, 이런 키워드들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은 잘 꾸며놓은 고급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깔끔하고 무난하게 해두고 여러분들의 개성은 이후에 대체가 될 수 있는 패브릭이나 가구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매도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공사 시작 전에 고민되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